저는 어릴 때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뭐 대부분 그렇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버릇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이어져서 거의 군것질을 달고 살다시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채식을 한 이후로 그 버릇이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잘 안 먹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밥도. 뭐 일부러 소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허기가 지기는 합니다. 그럴 때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를 씹어 먹으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면 배부르면 더 이상 땡기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가공식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자나 빵 같은 거는요, 배불러도 그 맛에 탐닉한다 그럴까? 그냥 거의 배가 터질 만큼 먹다가 이제는 더 이상 우겨 넣을 공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이러다가 배 터져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심에 거의 먹는 걸 포기하는 것이지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겠다고 배불러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툭 하면은 두통과 감기에 제가 시달렸는데요. 채식 이후에 그 평생의 지병이던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감기도 7년 넘도록 지금 모른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예 감기를 달고 살던 그런 약골이었습니다. 편두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편두통은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심한 편두통이 와서 제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요, 제가 시력을 좀 잃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 40대 초반에 웹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쪽으로 직업을 전환하려고 뭐 국가에서 국비 지원해가지고 직업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혜택으로 학원을 다닌다고 한 6개월인가 다녔거든요. 그때 눈을 많이 버렸어요. 그때 깜빡이는 브라운관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국비 지원 학원이 뭐 좋은 모니터 썼겠습니까? 깜빡이는 게 눈이 보일 정도로 그런 모니터를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쳐다보고 있으니 눈이 멀쩡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머로서는 좀 늦은 나이에 뭐 40대니까요. 그리고 그 박봉에 그런 직종에 이것으로서 내가 밥 벌어먹을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은데 건강까지 해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뒀죠. 그래서 그 잃었던 시력도요, 제가 채식과 야외 활동 위주의 좀 여가 활동을 즐김으로 해서 그냥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대 돼서 시력이 회복됐다는 거는 그때 0.2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1.2, 1.5입니다. 이렇게 회복됐다는 건 저는 기적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적들을 실제로 체험하다 보니까 이런 이 건강에 관련한 채식과 관련한 그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같이 자연 건강식을 연구하는 분들은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 박사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 병원에 오지 말라고는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실들이 대중에 많이 안 알려졌는지 저는 의문이 있었고, 그게 알고 보니까 돈의 논리에 의해서 돈이 되고 안 되고가 정보의 노출 빈도를 결정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내가 집에서 TV를 치운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아서 눈을 많이 혹사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끄떡없이 버텨주고 있는 게 참 신기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고 제가 건강 관리한다고 특별히 하는 활동이 없거든요. 그냥 채식하고 야외 활동 많이 하고 그전과 좀 다르게 제가 그냥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것에 재미를 느끼게 돼가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진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여튼 이런 저의 채식에 관한 경험담을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식사 시간으로 소모되는 시간 낭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놈의 밥 시간은 어찌 된 게 항상 좋은 시간에 리듬을 깨는 그런 쪽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불러들이는 엄마 손에 끌려서 이 포기했던 그 수많은 신나는 순간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할까요? 뭐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한 2000년대쯤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알약 하나로 영양을 충족시키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기야 뭐 그때 이런 생각을 저만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래를 상상했었죠. 근데 2020년을 넘긴 지금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비타민 같은 거, 소위 영양제라는 것들 있죠? 그것의 효능까지 의심받는 게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대용 알약은커녕 영양제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현재의 과학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지구촌 반대편에서는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인구가 수두룩하죠. 근데 그들을 돕는 구호품도 영양제나 뭐 알약 형태의 뭐 식품이 아니고 실제 식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약 하나로 충분할 것이라는 공상과학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엄청 비효율적이고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붓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게 연기의 개념인데 내가 있어야 네가 있고 너가 있어야 나도 있다고 합니다. 저게 사라지면 이게 사라지고 이게 사라지면 저게 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그 청년의 에피소드를 어떤 책에서 이렇게 전해 들은 건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19세기인가 18세기에 미국의 한 청년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보겠다면서 숲으로 들어가 오랜 시절을 혼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혼자 살다 보니까 겨울철에 뭐 먹을 것도 못 구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민가에 내려와가지고 음식을 훔쳐 먹다가 경찰한테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증언한 내용이 참 재밌는데요. 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말한 대로 타자가 없으니까 나라는 개념도 의식조차도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십시오. 어린애들은 자기를 3인칭으로 칭합니다. 철수가 있으면은요, 나는 배고파가 아니고 철수는 배고파, 엄마 밥 줘,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자아가 생성되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인식을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엄마하고 똑같은 제3의 그 무엇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보자고요. 그것은 추출물이죠. 과일에서건 채소에서건 거기서 추출돼서 분리되는 순간 비타민 C는 더 이상 비타민 C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이 밝혀낸 비타민 C의 효능은 추출된 것에서는 전혀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몸담고 있던 그 인연을 떠나는 순간에 인연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타민 C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추출 과정에서 가해진 각종 화학 처리들이 있죠. 그것들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성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과 인연을 맺으면은 또 어떤 인연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외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존재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은요, 우주의 탄생 비밀을 캐내겠다고 대들 정도로 발달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이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했었죠. 우주 공간에서 망원경을 지구 쪽으로 돌려가지고 보여줬던 그 유명한 사진에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 미미한 행성의 작동 원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과학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특히나 생명과 관련해서는요, 원시인의 지적 수준에 크게 차별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신비함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우주의 끝을 찾겠다는 시도는 멈춘 지 오래고, 기껏해야 뭐 별에 수를 세워보겠다는 노력을 이어가 보지만은요,
망원경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주 공간은 공간이 무한할 뿐만 아니고 대부분 비어 있다는 사실과 그 듬성듬성 포진한 별조차도 수를 센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무한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마저도 소멸과 탄생을 반복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우주의 끝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요, 신의 존재의 유무를 밝히는 어떤 여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든 우주든 끝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든 존재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조종자가 필요하다는 상상력과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상상하는 순간에 매번 시작과 마침표를 찍는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경우의 수를 통제하는 존재는 전지전능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평범한 존재가 컨트롤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종교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튼지간 저는 인류가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모스의 모든 존재와 작용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소멸하면 우주의 거름이 되고 과실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인연 따라 역할만 바뀔 뿐이지 우주와 한 몸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한 줌의 쓰레기를 배출하면 그것이 땅에 녹아들어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영향을 미치고 개개인의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적되다 보면 결국 지구가 아프게 되고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인연에 이르게 되면요, 분해돼서 우주먼지가 되거나 그것이 또 다른 우주의 찌꺼기 그것들과 인연이 돼서 행성이든 별이든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그런 상상인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두가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제가 말하는 음식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가 전혀 뜬금없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는 말이지만 부득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튼 과거 인간은 병에 걸려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냥이라든가 맹수의 공격이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부상에 의해서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른 인연에 의해서만 소멸해 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의술이 없던 시절이라서 단지 발병한 줄을 몰랐을 뿐인 걸까요? 근데 사실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야생동물들은요, 내과적인 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가축들은 이런저런 병에 시달립니다. 야생동물들은 자연식을 하기 때문이고 가축은 인공식, 그러니까 인간이 먹던 음식 찌꺼기하고 인공 사료들, 이런 인위적인 인연으로 길러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도 해당 지역 동물들에게는 병이 아닌 그저 평범한 미생물일 뿐이지만 그것이 인위적인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라든지 초고속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순간이동에 가까워요. 과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먼 곳을 순간이동해서 어떤 생명과 마주치는 순간에 그 전혀 다른 낯선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서는 평범한데 여기 오면은 완전히 다른 인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식생활은 모든 게 인위적으로 조작된 인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공식품으로 길러진 동물들을 먹고 그것조차도 조리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조작된 인연이라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없습니다. 자연을. 다 어떤 인공적인 조작이 걸러져서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인연을 맺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추출물이 영양제로 작용하지 못하듯이 조작된 인연은 전혀 다른 존재적인 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음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더 이상 허기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기호품이 됐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욕구분만을 채우기 위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상을 먹고 생존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필요한 것도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식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체는
부자연스러운 인연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게 독이 돼서 시들다 못해 병 들어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조리를 최소한 채식을 하게 되면요 거의 과식이 불가능합니다. 식탐이라는 것도 거의 사라집니다. 성철 스님이 맛있는 거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맛있다고 느끼는 건요 대부분 가공식품이고요. 그 초콜릿이나 빵, 사탕, 육개장, 해장국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가공되고 조리되고 그래서 먹기도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씹는 행위 자체가 상당 부분 생략됩니다.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과식을 하고 먹는 김이 부담이 덜하니까 주구장창 주워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 스님이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과유불구 모질한 것만 못한 게 과식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탐하게 되면은 식탐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병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병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채식은요 먹는 데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에 좀 맞지가 않죠.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하잖아요. 채식은 오래 씹어야 합니다. 왜 채식을 쉽게 포기하냐면요 맛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래 씹으면 그 그윽한 맛이 납니다. 초원에 초식 동물들이 풀 뜯어먹는 것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씹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채식은요 가공식으로 퇴화된 우리 먹는 행위 있죠, 씹는 행위, 그것을 일부 되돌립니다. 그러니까 가공식과 달리 오래 씹어야 맛도 느끼고 소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맛을 느끼려면 오래 씹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지 않게 됩니다.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면 오래 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 먹는다는 거죠. 조금 맛있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맛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런 뜻을 담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제가 과식하거나 가공식품을 즐겼을 때는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이 40 이후에 사라졌다는 거. 이건 놀라운 사실이고 제 순전히 경험담이고요. 이 놀라움을 제가 궁금해서 여러 전문 서적을 찾아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완전 채식으로 인간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육식을 조금이라도 보탤 필요가 없답니다. 단백질, 지방 이런 것에 보충을 위해서 육식을 조금 먹은 취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것에 대한 과학적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채식으로 충분하다는 과학적 사실은 널리고 널렸어요. 그게 매스미디어에 보편적으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왜 채식을 실천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일 뿐인 거예요. 알면 실천하는 것이고 내 생활을 바꾸는 것인데 내 생활을 바꾸지 못하고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의심스러우면은 실제로 도서관 가가지고 자연식물식에 관한 책들, 자연건강학들 이런 책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책들은 유독 재밌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짓 하나 없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열정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문맥조차도 쉽고 책이 재밌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거를 그다지 즐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육식 관련한 책은요 지루해서 못 읽어요. 근데 채식 관련한 책들은요 그 전문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소설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라는 거. 지식을 알무로 연결해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